그럼 수의학에서 다루는 동물의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곤충 빼고는 다 가는 것 같습니다. 어류까지 다 다루는 건가요? 네, 어류까지 다 다릅니다. 저희는 물고기 전문 수의사도 그럼 금붕어 있고 갖고 와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진짜요? 예, 예. 안녕하세요, 김영빈입니다. 오늘은 제 이름도 사실 검상치는 않은데 저의 이름을 능가하는 우리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의 장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복도 치시나요? 저희 어머니가 치십니다. 제가 오늘 장구 교수님 이렇게 모셨는데요. 네.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아요. 네, 감사합니다. 특히 반려견을 좋아하는데 키우시나요? 근데 못 키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키우던 강아지, 개. 네. 그 이별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이별이 싫어서 네. 그냥 남이 키우는 거 이뻐만 해주고 네. 키우지는 못해요. 네.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개가 오면 네. 발랑 뒤집어져서 배를 내밀고 막 그렇죠. 쓸어달라고 그래요. 네, 그런 그럼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네. 개도 포유류잖아요. 네. 그 배를 쓰는데 네. 왜 배꼽이 안 보여요? 배꼽이요? 네.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수컷이요. 네. 배꼽이 어딨나 봐도 네.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배꼽은 자세히 봐야 보입니다. 아주 작은 점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이제 탯줄이잖아요. 네. 탯줄이 연결된 부분들이 사람은 이제 크기가 크니까 태반과 엄마 쪽 연결되는 혈관들이 떨어지고 났을 때 커서 이걸 묶어주니까 흔적이 남는 거고 네. 걔는 자연적으로 그 두께가 작아서 퇴화됐을 때 아주 작은 점으로 남습니다. 근데 걔가 작은 거죠. 예. 그러니까 더 작게 보이고요. 네. 대형견은 좀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사람의 배꼽처럼 생기지 않았고요. 아. 흉터처럼 보입니다. 예, 아.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이제 배꼽 근처라고 보고 복강내 수술을 이제 배 수술을 할 때는 거기를 기준점으로 보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배꼽이 없는 게 아니고 네. 흔적이 잘 안 보일 뿐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수컷인 경우에는 더 안 보이는 게 생식기가 조금 약간 올라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약간 암컷은 좀 더 잘 보일 수 예, 있어요. 양코 좀 잘 보이고요. 그전에는 가축이란 말을 많이 썼잖아요. 가축. 네. 근데 요즘에는 가축이란 말보다는 축산업.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동물은 그렇게 두 부류인 것 같아요. 인간처럼 대우받고 잘 사는 반려동물.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돈에 의존해서. 네. 하는 축산업, 그리고 동물 실험에 쓰는 동물들 너무 이게 좀 상반되는 운명을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교수님이 네. 제 궁금증을 딱 풀어줄 만한 책을 얼마 전에 내셨더군요. 네, 맞습니다. 예. 동물이 만드는 지구 절반의 세계. 네. 간단히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한번 네, 맞습니다. 해주시면. 예. 제 강의를 듣고 이제 서가명강 팀에서 이걸 책으로 좀 풀어보자라고 말씀 주셨고 국내외적으로 동물에 대한 분위기도 좋아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요즘 반려동물 막 이런 쪽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의사들의 역할들이 꼭 반려동물만 있는 게 아니라 식량을 제공해주는 동물도 있고 예. 또 아까 좀 힘들다고 하는 동물 실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의학은 공존하는 것도 있고 예. 수의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 동물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동물 전체의 지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과 이 복원을 증진해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학문이라는 부분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 동물들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놓고 강의를 하고 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험동물들과 그 다음에 반려동물들, 산업동물들, 야생동물 이렇게 그룹을 좀 분리해서 하고 저희 수의학 교육도 약간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 동물의 특성에 따라서 사실은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다르죠. 인간 중심에서 봤을 때 동물을 크게 맞습니다. 네 가지의 어떤 부류로 보시면 돼요. 실험을 위해서 반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예. 산업 결국 이제 네, 먹고 사는 맞습니다. 문제, 네. 그 야생에서의 이제 보존의 문제. 그렇죠. 사실 요즘 더 이상 이제 동물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뭘 할 일은 거의 없죠, 이제는. 수의사들이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멸종위기 종물들이 너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생동물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좀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성과 그게들에 따라서 우리가 좀 구분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에 이제 생명의 근원, 우리가 생명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닭이 제가 어디서 읽었나 들었나 하기로는 보통 우리나라 평균 A4 용지 하나 네, 공간에 네, 네. 서 있는 그런 맞습니다. 셈이다. 네. 그래서 계속 산란계는 알만 낳고 네. 육계는 살을 찌우게 되고 맞아요. 미생물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있는 닭은 정말로 좋은 만천장이 돼버리거든요. 우리가 사실 AI고 뭐고 이렇게 집단 발병했을 때 하나 강구하는 게 사육 환경. 우리가 이거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데
방법은 어떻게? 공장식 출사를 쓰고 있고, 우리나라의 땅은 좁고 우리가 많은 동물을 키워야 되는 상황도 있고, 닭도 이제 그런 것을 아까 A 환장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제 이거를 넓게 공간을 주고 아파트 형식으로 쌌습니다. 아, 예, 위로 싸가지고 공간을 넓게 해주고, 요즘 우리 기술이 좋으니까 환기도 이제 잘 시켜주고, 똥오줌을 밑으로 빼내서 바로 로봇가 씻어주게 하고, 유럽에 이제 그런 동물 인증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전 세계에서 동물 복지를 그래도 가장 앞서서 하는 국가들은 이제 유럽권 국가들, EU권, 주로 이제 닭이나 이런 축산 동물들에 대한 복지를 제일 먼저 앞서가고 있고, 국내에서는 사실 아직 그걸 도입한 식품회사들이 많지 않은데, 앞으로 우리가 좁은 땅이더라도 대한민국 기술 좋잖아요. 예, 그런 걸 잘 발전시키면, 심지어 이제 어떤 목장들도 2층 집으로 지을 수가 있더라고요. 소들도 1층, 2층으로 해서 소도 빌라에 사는 거네. 빌라에 살 수 있게,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좁은 환경이지만 기술을 이용해서 환경을 제공하는. 조망권도 좀 주나요? 글쎄요. 장난인지 모르겠는데, 러시아에서 소 VR을 끼고 해서 화면에 그 널푸른 초원을 보여주면 얘네들이 좋아할 거다. 그래서 그런 실험을 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걔네들도 어쨌든 눈으로 사람을 인지하고 관찰을 하는데, 맨날 앞에 보이는 게 나무가 아니라 벽에다가 뭐 나쁜 환경들보다는 뭐 이렇게 파란 화면이 있으면 좋아 보이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 그 소, 돼지, 뭐 닭들, 걔들 충분히 감정이 다 있고 그런데 그 얼마나 그렇게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생명에 대한 부분들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다 생명들도 고통을 느낄 수 있고 같이 있는 사람 인지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목적이 실험동물도 그렇고 반려동물도 그렇고 다 그런데, 뭐 실험동물 우리 실험할 때에서 이제 요즘 3R, 그래서 저도 이 책에다가 제가 잠깐 언급을 하긴 했지만, 이 동물들이 실험동물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동물도 고통을 느끼니까 되도록이면 고통을 줄이고 숫자도 줄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걸 개발하기도 하고 해서 새로운 부분들을 하는 활동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실험동물 말씀하시니까 저는 뭐 실험동물 사용하지 않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대중 강연을 하다 보면 소속의 생물학과다 보니까 종종 그런 질문을 받아요. 동물 실험에 대한. 근데 간혹 가다가는 굉장히 동물권에 관심이 많은 분은 정석으로 질문하시거든요. 그 실험동물에 대해서 굳이 그런 걸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할 때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최소화하고 고통을 안주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종의 필요악이다. 어떻게 안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물 실험을, 그분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즘 줄기세포 띄고 막 있어가지고 오가노이드 만들고 컴퓨터 이런 걸로 뭐 AI로 하고 그럼 최소화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동물 실험이라는 것이 실험동물이 사실 완전히 사용하지 않기는 거의 불가능한. 그렇죠. 현재 2023년에서는 불가능하 가깝고,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는 잘하지만 과학에서는 아시아권보다는 미국과 이제 유럽이 보통 많이 이제 의견을 제시하잖아요. 유럽에서 동물 안 쓰는 화장품부터 먼저 이제, 우리나라가 화장품 강국인데, 근데 우리는 화장품을 생산할 때 동물을 실험을 해서 생산을 하고, 근데 유럽에서는 이제 동물 실험을 한 화장품을 더 이상 못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줄여야 되고, 또 미국은 더 나아가서 2035년인가에 동물 실험 0%로 만들겠다. 아, 0%로 가겠다? 선언을 했어요. 물론 그게 지켜질 가능성은 좀 낮긴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비전을 제시하잖아요. 저기다 저만큼 간다. 하고 이제 그러면은 말씀하신 그분이 질문하신 것처럼 컴퓨터로 하는 인실리코라든지 AI,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든지 그리고 줄기세포 스템셀 베이스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좀 많이 투자를 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축산업에 사용하는 동물들의 복지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고 실행에 옮기려고 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많이 좀 해결될 것 같고요. 실험동물에 대해서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방향성이 보이는 있거든요. 우리가 반려동물로 넘어와서 이제 반려동물 요즘에 뭐 간혹 학대를 사람들, 그건 사람의 문제인데 직접 동물 진료도 하시나요? 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 궁금한 게 있어요. 동물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럼 걔네가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하세요? 저희 서울대학교 동물병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동물병원 같은 경우는 좀 사람처럼 많이 모델을 만들어놔서 저희가 지금 과를 다 나눠놨어요. 뭐 내과, 외과 이런 식으로. 동물 별로는 안 나누고요. 밖에서는 그렇게 나누는데 서울대 병원에 이제 반려동물이 오면 예를 들면 개가 왔잖아요. 근데 얘가 약간 다리가 부러진 것 같거나 절거나 그러면 이거는 정형신경외과, 이제 그쪽으로 담당으로 가고, 검사를 또 영상을 하면 엑스레이 판독도 하고 진단을 하시는 이제 진단과 교수님들도 계시고, 저는 주로 동물에서 약간 산부인과, 이제 부인이 없으니까 이제 동물은 부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산과라는 분야를 진료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오면은 어디가 아픈지는 주로 동물한테 듣는 게 아니라 주인한테 듣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인이
사랑과 생명에 대한 존중감이 있어야 얘가 요즘 들어서 뭐 오줌에서 뭔가 색깔이 보여. 예를 들면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뭔가 헛기침 같은 걸 한다든지 기록을 잘 해주시는 분들이 있죠. 더 사랑하시는 분들은 다 사진으로 찍으셔갖고 병원에 오실 때 기록을 잘 해오니까 이미 의료글을 갖고 오는 또 셈이네요. 있죠. 예.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관심은 없고 우리 걔가 아파요 그러면은 답답하죠. 이제 어디가 아프지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최소한의 아이디어는 주죠. 그러다 보니까 검사가 많아요. 병원비가 비싸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은 다 사람처럼 사람한테서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면은 평소보다 고통이 10등급에서 예를 들면 9등급인 것 같고 이거는 뭐 잠을 못 자는 것 같고 오줌을 싸려고 했더니 어떻고 이게 다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검사 수를 좀 줄일 수 있는데 동물은 그럴 수 없으니 검사도 많아지게 되고 보험도 없고 그러니까 비용도 많아질 수밖에 없고. 반려동물들이 상과에 오는 경우는 어떤 네, 이제 경우나요? 많지는 않은데 이제 뭐 제왕절개 가끔씩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난소암도 좀 있고요. 그럼 고령견인가요? 네, 고령견들, 예, 그런 것도 좀 있고. 난소라는 학원이나 우리가 고환이라고 하는 거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잖아요. 이제 그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몸에 이제 이상들이 나올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그런 경우 수술도 합니다. 예. 그럼 수혈할 필요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수혈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려동물 피는 어떻게? 국내에서 반려동물 혈액 공급하는 게 좀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최근에 혈액 문제 때문에 대형 동물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요. 예, 우리 좀 서로 도와주자. 그래서 예, 병원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예, 미리 헌혈도 도와주고 급하면 오시기도 하고. 반려동물은 혈액형 상관없어요? 있습니다. 혈액형이 있어서 작게는 뭐 7가지, 많게는 12가지 나누는데 혈액형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혈액형도 그래서 이제 안 맞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지금은 이제 점점 도네이션도 하고 전 진짜 감동받았는데 제가 재작년인가 수술을 했을 때 말라무트거든요.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피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피를 다 썼어요, 병원에. 근데 지금 얘가 막 피가 더 필요한 거죠. 저희가 안절부절하고 있었는데 혈액 네트워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같은 말라무트였고 헌혈 다 해주고 가서 저희가 살렸죠. 사람은 적십자라든지 그리고 이제 급하면은 뭐 가족이라든지 뭐 그렇게 하겠지만 동물은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죠. 그럼 어쩌면 정말로 내가 내 반려견을 사랑하고 평소에 미래를 위해서 조금 표를 건강할 때 뽑아서 보관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예, 근데 이제 혈액도 우리가 이제 전혈 공급이 있고, 혈장 공급이 있고, 그 다음에 부분 공급이 있을 때, 예를 들면 혈장 공급 같은 경우는 그게 냉동시켜서 장기 보관이 좀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항체나 이런 게 적으니까, 면역 반응이 적은 것들은 얼려놨다가 쓰기도 하고, 급할 때는 이제 보통 전혈이 이제 제일 중요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신선하게 해야 되죠. 예. 이거 좀 뭐 우문인데요. 반려동물이 어떤 경우로 가장 내원을 많이 해요? 사고, 질병? 몇 년 전에 통계를 보니까 결국 내분비 쪽이 제일 문제가 많은 거, 예. 통틀은 거죠. 이제 뭐 인슐린부터 시작을 해서. 또 고령화로 생기는. 고령화로 생기는 것들이죠. 피부질환도 포함될 수도 있고. 아무래도 반려견이 제일 많겠네요. 개가 많죠. 그다음에 네. 반려묘, 묘. 진료했으면 독특한 반려동물 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과에 이제 야생동물 진료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끔 이제 앵무새도 오고, 뭐 이구아나 오고, 뭐 토끼도 오고, 뭐 저도 집에 햄스터 키우잖아요. 저희 딸이 이제 아빠 빨리 와야 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지금 우리 햄스터 집에 있는 애가 다리가 부러진 거야, 아까. 다리가 이렇게 절룩거리는데 영상을 찍어 줬더라고요. 근데 지금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얘기해서 근처에 병원에 좀 가봐라. 근데 다 무시당하고 왔다는 거예요. 햄스터를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햄스터를 안 받아준다? 네, 모른다, 이거서. 이게 아직까지 어쨌든 동물의 다양성들 때문에 진료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사람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적으로 사람이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는 동물 하면 각종 동물이 다 올 텐데. 파충류도 오는 경우 있어요? 있는데 저는 이제 담당 안 하니까. 오긴 와요? 예, 오긴 옵니다. 뭐 예를 들면 오랑우탄도 온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동물원에서. 동물원에서? 예. 병원에 오는 게 있고 저희가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는 경우는 이제 여기 산업동물이나 야생동물 쪽은 이제 많이 나가고 이제 오는 경우는 이제 대부분 개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0%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고양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햄스터, 토끼, 뭐 기타 동물들이 뭐 1% 이하죠. 동물의 다양성은 우리가 아까 제가 수의학을 소개해서 얘기할 때도 생명의 근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개나 고양이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의 가치가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외 동물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명과 이제 경제, 돈과 환경 논리가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살면서 어떻게 가치 판단을 할 것인가 앞으로 미래의 사람들한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수의학에서 다루는 동물의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곤충 빼고는 다 가는 것 그러면 같습니다. 척추 어류까지 다 다루는 겁니다. 네, 어류까지 다 다릅니다. 저희는 물고기 전문 수의사도 그럼 금붕어 있고 갖고 와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예. 금붕어를 이제 키우시는 분들이 데리고 오시는 경우는 적고 보통 이제 물고기 쪽은 대량 생산하잖아요. 양식장에도 이리도 바이러스라는 뭐 몇 가지 어떤 질병들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에 서 가서 백신도 놓고 치료도 하고 백신 어떻게 넣어요? 물에 타줍니다. 이렇게. 타주는 거죠? 예, 네. 오히려 쉽죠. 그냥 이렇게 쉽네요, 오히려. 물에 넣어주면 되니까. 아, 유명한 물고기 수의사 중에 제가 아는 일본 사람은 이제 상어 수술 같은 거는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제 물에다 마취약을 타서 얘가 좀 이제 스물흐물하면 데리고 나와서 수술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요. 네. 책을 쓰신 이유가 있으실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독자는 누구를 겨냥을 했고 네. 이걸 내가 왜 썼고 네. 이거를 누가 읽기를 바라는지 좀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책을 쓴 목적은 수의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이게 단순히 반려동물 요즘 인기가 있으니까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동물들이 있고 동물들은 사람에 비해서 아무래도 의료 시스템들이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적 자체가 동물을 치료하기 위해서 생겼는데 수의학의 역사라고 하는 걸 찾아보시면 고대 문헌에 이제 아주구히야라고 하는 문자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문자는 소를 치료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래서 과거의 수의학의 발전은 산업동물, 농장동물을 치료하기 위해서 발전이 됐거든요. 그 산업보다는 지금은 이제 반려동물이 커졌지만 코로나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실험동물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고 또 그러면서 환경피해 때문에 멸종위기 종물도 많아져서 이렇게 동물의 다양성에 대해서 좀 안내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구나라고 하고 제가 가끔씩 이제 동물 특강 혹은 수의학 특강을 할 때 이렇게 동물별로 나눠가지고 주는 의미를 강의를 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전 되도록이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이상분들이 수의학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부분들이 있구나라고 동물의 다양성 부분, 그러니까 영역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책이 쓰여졌고 저도 이제 책을 쓰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여전히 어렵다고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 강의를 하면서 느꼈는데 고등학생이 이 책을 엄청 열심히 읽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렵지 않았니? 그랬더니 모르는 건 좀 인터넷에 좀 찾아보면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아, 고등학생 정도 이상이 되고 혹은 이제 수의학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시면 이 책을 좀 읽으면 아, 수의사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냥 반려동물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힘든 일도 있고 어떨 때는 되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동물의 안락사 뭐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까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다양성과 우리가 가치를 좀 널리 알리고자 하는 이제 의미에서 이 책을 좀 쓰게 됐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든 자리는 뭐라도 난 자리는 표가 난다고. 예를 들어서 정말 동물이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네. 멸종 위기동 중에서 네. 어떤 동물이 없어졌을 때 가장 우려가 되시는지